업체분들이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늘 주제 발표하신 거에 대한 궁금하신 사항이나 건의사항들이 있으신 분들은 그냥 자연스럽게 말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말씀하세요. JNY 트레이딩의 김동준이라고 합니다. 네, 예,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지금 이제 사실 코로나가 이 사태가 발생을 하면서 저희 같은 경우에도 수입 물량이 엄청 많이 늘어나는 상황이거든요. 이제 이렇게 식품 쪽이다 보니까 인쿼리들이 좀 많아지는 상황이라 그 물량이 좀 늘어나는 상황인데, 그래서 저희도 사실 예상하지 못했던 만큼의 그 물량들이 들어오다 보니까 창고 스페이스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좀 많은 상황이에요. 근데 물론 지금까지 저희 AT에서 많은 지원들도 해주시고 또 도움을 많이 주셔서 저희가 참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혹시 그런 물류 쪽 지원을 함에 있어서 그 냉동 냉장뿐만 아니라 드라이 쪽을 조금 더 지원을 해줄 수 있는 방안을 한번 생각해 보실 수는 없는가 해서 한번 여쭤봅니다. 여기 이제 참석하신 분들을 제가 이제 온 지가 꽤 돼가는데, 몇 번씩 뵙고 또 차도 한 잔씩 모시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게 상황이 희한해져가지고, 이렇게 온라인으로 뵙습니다.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빨리 상황이 호전돼서 좀 뵙고, 좀 자세하고, 좀 깊은 얘기를 나눌 수 있는 시간이 왔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질문 주신 사항은, 대략적인 거는 저희가 이제 AT 직원들이 이제 다 사업 담당자들이 나와 있으니까 답변을 드리고요. 근데 또 혹시 또 이제 저희가 수출 실무를 담당하니까 저희가 답변을 드리고, 정책적으로나 이런 부분들 저희가 못 짚은 부분이 있으면 이제 또 대사관에서 또 말씀 주시고 이런 식으로 좀 진행을 하면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일단은 이제 공동 물류 지원 부분 이제 말씀 주셨습니다. 이게 이제 해외 공동 물류센터 운영하면서 이게 이제 이렇죠. 이게 이제 물류가 제일 문제인데, 특히 미국 같은 경우에는 거리가 멀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냉동식품, 그러니까 창고에 넣지 않으면 쉽게 부패하는 제품에 대해서 일단은 지원을 하고 있죠. 근데 지금 상황이니만큼 경영이 어렵고 하시니까 이제 상온 제품에 대해서도 이렇게 지원이 필요하다는 말씀이신데요. 공감하고요, 일단. 근데 이제 지원에 항상 걸림돌은 이제 재원 문제가 이제 걸림돌이 항상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재원이 많다면야 하겠지만은, 그래서 이게 전면적으로 상온 제품이 대부분을 차지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보관 비용을 지원해 드릴 수 있는 부분은, 제가 이제 현실적으로 냉정하게 판단해서 조금 어려울 거는 같은데, 이게 상온 제품 전체가 안 된다라기보다는, 제가 한번 상온 제품 중에서도 수출 유망 품목이라든지 어떤 시장 확대 가능성이 대단히 높은 품목에 대해서는 일부라도 시험적으로 지원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없겠느냐라고, 요거는 좀 본사에다가 정책적으로 건의를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좋은 의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른 업체분들 말씀해 주실 분들 있으면은 음소거 버튼 제거하시고 말씀해 주십시오. 네, 시원 그린라이프의 데니각이고요. 우리 제일리 선생님에게 문의 좀 드리려고요. 아까 말씀하실 때 소량의 육류, 계란, 우유 성분 등에 관해서 말씀을 하셨잖아요. 물론 USDA 퍼밋이 필요한 것은 아는데, 혹시 2% 미만의 소량이었을 때 어떤 베리언스를 받을 수 있는 어떤 법적 조항이 있습니까? 이제 2%라는 건 사실 큰 의미는 없는 게, 네. 넘어가고 안 넘어가건 USDA 이제 펄밋을 받아야 되는 건 마찬가지인데, 2%는 좀 그중에 이제 2%가 넘으면 공장 인스펙션이나 이제 FS, IS 거기 또 별도 부서에 또 다른 또 펄밋도 받아야 돼요. 근데 2% 미만은 그냥 일반적인 USDA 펄밋만 받으면 돼서 약간 간편은 하지만 요구되는 서류도 거기도 똑같이 있어요. 그러니까 2% 넘는 거는 큰 의미는 없는 것 같아요. 예. 네, 아까 표기에 예. 강의 자료에 그렇게 2% 미만의 포함될 예. 경우에 대한 표기를 하셔서 예.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의점신을 받을 수 있는 어떤 베리언스가 있나 싶어서 여쭤본 것입니다. 오케이, 예, 알겠습니다. 예. 네. 네, 다음 질의하실 분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저 리브라더스 박윤서입니다.
예, 먼저 본부장님께서 발표해 주신 리서치에 대해서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됐고요. 저희가 사실은 이제 미국에서 비즈니스 홀세일을 하면서 여러 가지 궁금했던 점, 예상만 하던 부분들을 이렇게 좀 광범위한 데이터를 가지고 조사해 주시니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됐어요. 근데 그 중에서 구매 경로에 있어서 왜 한국 마켓이 39.39%였고, 지역 슈퍼, 그러니까 로컬 구매가 역시 39.39%라고 하셨는데, 이 지역 슈퍼, 로컬 슈퍼라는 것이 결국은, 한국 마켓도 아니고 미국 마켓도 아닌, 중국 마켓이라든가 동남아 그런 마켓을 말씀하시는 거였나요? 예. 그게 로컬 슈퍼가 이제 이 로컬 슈퍼를 구체적으로 어디를 말하는 거냐라고는 질문을 안 했는데, 예. 그래서 지역 소매점, 제 이름은 지금 생각이 안 나는데, 그러니까 이제 조금 지역에서 있는 조그만 그런 소매점으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고요. 그거를, 예, 하여튼 저 이름을 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좋겠는데, 그거는 이제 조사는 안 됐는데, 아무튼 중국계 마켓, 이런 대형 마켓은 아니고 그 지역에 있는 조그만 마켓들 있죠, 델리 같은 것들, 예,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두 번째로는 저희가 이제 아시는 것처럼 이제 지난 3월 달에 이제 처음 코비드 19이 발생하면서 이제 많은 소비자들의 사재기 열풍도 불었고, 소비 패턴도 좀 달라졌고, 이제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특히 쌀, 라면, 밀가루, 캔푸드 같은 그런 장기 보관용 품에 대한 사재기가 많이 이루어졌었고요, 그때. 근데 이제 사실은 이제 저희도 그동안 이제 또 이 세컨 웨이브가 온다 그래서 전문가들이 그래서 이제 거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좀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 세컨 웨이브라는 게 전문가들이 보시기에는 그 소비 형태가 1차 때와 비슷하게 생긴다고 생각하시는지, 아니면은 또 좀 세컨 웨이브는 다른 스타일의 어떤 사재기라든가 그런 게 다르게 될 것인지, 어떻게 생각, 좀 얘기 들으신 것들이 있는지, 조사된 것이 있는지 한번 궁금하네요. 예, 그 부분은 이제 그 수출 실적을 보면서, 대미 수출 품목의 상세 품목 수출 실적 추이를 좀 따라가 보고 있는데, 지금 크게 패턴의 변화는 지금 없습니다. 그래서 1차 웨이브 때 주로 많이 나갔던 제품들이, 일단 서부 쪽에 2차 웨이브가 왔을 때도 같이 나가고, 그리고 지금 다시 전체적으로 3차 웨이브가 지금 다시 시작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어떤 품목이 확 늘어나고 확 주는 품목이 큰 변동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데이터를 바탕으로 봤었을 때는 지금 1차, 2차, 3차 웨이브에 따른 그 소비자들의 구매 패턴 변화는 큰 변화는 없을 것이다. 여전히 HMR 중심의 가공품 소비가 늘어날 것이다. 그리고 또 건강 기능성 제품, 인홍삼 제품들에 대한 판매 수요가 늘어날 것이다. 음료, 그러니까 이제 물 사재기 이런 현상에 대한 음료, 비축해놓은 고래 먹을 수 있는 상품 수요가 늘어날 것이다. 요 틀에서 크게 변하지 않을 것으로 조심스럽게 전망해 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요거는 좀 농무관님도 아까 마침 계신 것 같아서 농무관님께 좀 제가 질문을 드리는 건데,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질문이고 어떻게 보면 좀 푸념입니다. 뭐냐면은 이게 아까 이제 잠깐 그런 얘기도 나오셨는데, 특히 저희가 이제 이건 코비드하고 상관이 없고요. 이제 무역 분쟁, 중국하고 미국하고의 무역 분쟁으로 인해서 저희가 한 1년 반, 2년 전서부터 이제 테리프가 10%, 15%, 25%, 그래서 현재 25%까지 이제 인상이 돼서 테리프를 맡고 있는데, 사실은 이제 그동안 저희가 한국에서 저희 회사가 이제 한 40년이 좀 넘었는데요. 한국에서 이제 많은 제품을 수입해서 하다가 중국이 이제 그렇게 이제 많이 이제 어떤 좀 저가의 그런 물량 공세를 하면서 저희가 이제 많은 제품이 또 중국으로 넘어갔습니다. 저희 PB 브랜드 같은 것들이 넘어갔고, 거기서 저희가 수입을 하면서 저희가 항상 한국과 중국 거를 항상 같이 비교를 해서 보죠. 구매할 때. 그때 보통 적어도 30% 전후로 해서 가격 차이가 났어요. 한국과 중국의 물건 차이가, 가격 차이가, FOB 가격 차이가. 그래서 요번에 사실 한 1년 반 전에 이렇게 이제 테리프를 추가로 맞으면서, 이제는 그러면 다시 중국에서 한국으로 갈 수 있는 참 좋은 기회구나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정확하게 맞진 않아도 한 5%, 10% 정도만 가격 차이가 있어도 그 정도면 프로덕트 오브 코리아가 충분히 프로덕트 오브 차이나를 누를 수 있는 좋은 메리트가 될 거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막상 뚜껑을 열고 보니까
한국도 똑같이 한 30%가 또 올랐더라고요. 그러니까 근데 사실은 이제 그냥 모르죠. 뭐 이유가 있었겠죠, 분명히. 근데 이제 그냥 미국에서 비즈니스하는 저 같은 사람의 입장에서 볼 때는 사실 한국은 그런 FOB 원가가 올라갈 만한 특별한 이슈가 없는데, 예, 정말 미국은 중국과의 두 나라 간의 무역 분쟁으로 인한 테리프인데, 정치적인 문제로 인한 건데, 이게 뭐 원료 부족도 아니고, 뭐 갑작스러운 인건비 인상도 아닌데, 같이 또 올라간다는 거가 자체가 좀 안타까웠어요. 그래서 지금 어차피 우리가 이제 한국 농수산물을 계속 더 많이 좀 미국으로 수입을 증대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그런 부분도 좀 감안해서 한국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도 그런 부분을 감안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 또 이렇게 농무관님이라든가 AT센터 같은 데서 좀 더 좀 그런 관리도 한국 쪽에 그런 업체 관리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감히 드립니다. 예, 저 농무관입니다. 예, 좋은 말씀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우리 그 한국 제품이 그 가격 면에서 어려운 점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국내적으로도 비용 부분에 계속해서 이렇게 압박 요인들이 있다 보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미중 간의 그런 갈등 때문에 어쩌면 우리 그 한국산 제품에는 기회이기도 한데 그런 점을 더 살려나갔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으로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말씀 주신 대로 우리 한국산 수출 농산물에 대해서 앞으로도 뭐 품질 경쟁력은 물론이고 가격적인 부분에서도 좀 더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농식품부와 또 우리 수출 농가 또 우리 AT 등과 같이 협업을 해서 계속해서 노력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네, 말씀하십시오. 예, 아까 그 강연 중에 올해 10월부터 12월까지 짝수년도에 그 공장 퍼실리티 레지스트레이션 넘버를 할 때 한국에 있는 생산 공장이 던스 넘버를 같이 하셔야 된다 그랬잖아요. 예. 올해부터 반드시 해야 되나요? 아니면 그것도 어떤 유예 기간이 있나요? 아니요, 그거는 바로 그냥 시행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등록할 때 FDA 그 웹페이지에 그 번호를 입력을 안 하면 이렇게 다음으로 안 넘어가게 돼 있더라고요. 현재 그러면은 그게 이제 올 12월까지고, 이제 내년 1월 1일부터는 그게 된다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예. 그러면은 한국에 있는 공장들이 아까 말씀하셨을 때 던스 넘버를 취득할 수 있는 그 기관이 어디라고 그러셨죠? 그 정확하게. 그게 그러니까 두 가지 방법인데 직접 그 FDA 웹사이트 제가 아까 화면에 보여주는 링크에 가셔도 그것 좀 한번 다시 링크 좀 올려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그 부분은 저희가 따로 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예, 왜냐면은 한국에 있는 공장들이 이제 뭐 큰 공장도 있고 작은 공장도 여러 가지 공장들이 그 여기에서 수입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은 회사들을 상대하시잖아요. 그런데 일반적인 어떤 그 인포메이션이 정리되는 게 없으면은 그분들도 굉장히 혼란스럽고, 그게 바로 이제 여기에서도 던스 넘버가 뭐 작년부터 있어야 된다 없어야 된다 하는데 통관하시는 분에 따라서 필요하신 분도 있고 안 필요하신 분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이거 하시는 게. 그런데 이제 내년부터 한국에 있는 공장들도 던스 넘버를 반드시 해야 된다면 그분들은 사실은 그게 생소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던스 넘버를 취득할 수 있는 방법을 여기 있는 수입자들이 가르쳐 주지 않으면은 좀 많이 어려움이 좀 있을 것 같아서. 여기 웹사이트 요거 적으시고요. 한국에는 글로벌 DNS, 예, 요게 위에 게 글로벌 나이스 DNS네요. 오케이. 나이스 DNS. 네, 그것 좀 여쭤보려고요. 예. 그럼 이게 반드시 이제 해야 된다는 것이잖아요. 올해부터는. 예. 네네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네. 뭐 다른 업체분들 뭐 말씀해 주실 분 있으면 말씀해 주시죠. 제가 HK 프로듀스의 신동규입니다. 좋은 자리 마련해 주신 AT 지사 및 심화사업 본부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사실 올해는 여러 지원 사업을 통해서 많이 지원을 받고요, 저희들이. 그리고 특히 저희 회사 같은 경우는 한국산 품목들을 저희 주요 거래처인 에스닉계 슈퍼마켓들한테 많이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많이 되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저희들 한국산 품목들을 가지고 한국산 품목의 인지도도 높였던 그런 좋은 기회가 많이 되었었던 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두 가지 건으로 지금 제가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희 HK 프로듀스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프로듀스 전문 회사입니다. 말하자면 청과 야채 전문 회사라는 의미죠. 저희들이 주로 한국에서 갖고 들어오는 품목은 실제 한국산 새송이버섯 및 이노키버섯, 그리고 한국산 깐마늘, 물론 뭐 다른 여러 가지 종류의 과일류도 있지만 크게는 그렇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아시듯이 올 초 3월 달 이후부터 한국산 팽이버섯 리스테리아균 발견으로 인해서 수입 물량이 현저히 줄어들었던 것도 사실이고요. 그 문제는 특히 한국산 팽이버섯을 고객들이 꺼려하는 그런 문제까지 지금 와 있는 와중입니다. 지금 조속히 한국산 팽이버섯 안전성 문제에 대해서 인지도 개선이 좀 필요한데, 제가 한 가지 질문사항은 한국산 팽이버섯이 현재 정확하게 미국에서 인지하고 있는, 특히 뭐 FDA에서나 USDA에서 인지하고 있는 한국산 팽이버섯에 관한 것들이 정확하게 어떤 식으로 지금 되어가고 있는지 알고 싶고요. 그리고 근래 또 한 가지 또 문제점은 중국산 이노키 버섯이 현재 미주 슈퍼마켓에 상당히 많은 양이 또 들어오고 있습니다. 사실 한국산 버섯이 품질적으로나 가격면에서 우수했기 때문에 중국산 버섯들이 특히 이노키 버섯 같은 경우에는 자리를 못 잡고 있다가 이번 사태로 인해서인지는 모르겠는데 중국산 이노키 버섯들이 상당히 미주 지역에 많이 깔고 있는 와중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신속하게 이 한국산 이노키 버섯도 들어오는 것들이 정상화되지 않으면 지금 어렵게 이렇게 미주 지역에 전체적으로 자리 잡고 있었던 저희 한국산 이노키 버섯들의 자리가 중국산으로 대치될까 좀 우려가 되는데, 그거에 대해서 한국 정부나 아니면 지금 돌아가는 FDA, USDA에서 어떻게 되는지 좀 알고 싶습니다. 예, 제가 답변을 드릴게요. 마침 제가 한국에 그 버섯 수출단이라고 K머시라고 있어요, 한국에. 그래서 제가 3월 달에 그 리콜 사태 나와서 한국에 이제 제가 칼럼을 기고한 게 있는데, 그래서 그거 건으로 지금 현재 이제 한국에 그 K머시 버섯 수출단하고 지금 피즈마 매뉴얼을 만들고 있고, 또 실질적으로는 계속 농가에서 지금 리스테리아균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근본적으로 한국에 갭 인증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지만 실질적으로 FDA에서 요구하는 그런 식품 안전 사항들이 거의 관리가 안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6월부터 지금까지 이제 작업하고 있고, 이제 올해 말이면 매뉴얼이 나와서 제가 내년 초에 한국 가서 이제 농가들 집합 교육을 시켜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그다음에 이제 몇 군데 한국의 그 업체들은 지금 여기 있잖아. 여기 당신 여기가 레드리스트에 올라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 지금 이제 또 빼내는 작업도 해야 되는데, 저를 이리저리 옮겨가는 거야. 사실은 이게 이 부분이 피즈마 부분이 이제 신경을 썼어야 되는데, 이게 리콜 사태 터지고 나서 이제 약간 좀 이제 사후적인 그거라 좀 시기적으로 급하고, 그리고 FDA에서 자꾸 이제 한국산 버섯을 다 일단 업체들 위주로 이제 올라가 있는 업체들을 하지만, 일단은 이게 되게 예의주시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비단 그린리스트, 레드리스트 올라가는 업체 말고도 물론 여기 수입자도 지금 서류를 완벽하게 준비를 또 하셔야 되고, HK 프로듀스는 그런 서류들이 다 돼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서류들이 지금은 완벽히 되어 있지 않으면 굉장히 한국산 제품은 더 불이익 볼 그런 확률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준비를 하시고 필요하면 또 연락도 주시고요. 그래서 이거는 좀 유기적으로 제가 지금 한국하고 계속 그런 피즈마 작업도 하고 있고 농가들 교육도 하고 있어서, 아직 이 버섯이 한국에서는 이렇게 농산물이기 때문에 크게 이렇게 식품 안전에 대한 좀 개념이 없어요. 그리고 제가 미국이나 캐나다 쪽에 버섯 그 재배하는 회사들 컨설팅을 해주는데, 어떤 시설의 문제가 아니라 이 식품 안전 관리에 대한 어떤 소프트웨어적인 차이가 엄청나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좀 많이 좀 그런 부분이 개선이 되고, 좀 저도 관여해서 지속적으로 좀 이렇게 한국이랑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다음 거는
그 한국산 마늘 건인데요. 뭐 사실 아시듯이 미중 간 분쟁 때문에 사실 저희들이 반사이익으로 중국산 마늘 가격들이 뭐 상승되는 것 때문에 사실 저희들이 한국산 마늘, 특히 깐마늘 같은 경우 가격 경쟁력이 상당히 좋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번 참에 한국산 깐마늘이 이 미주 지역에 뭐 아시듯이 주로 거의 중국산들이 거의 90% 이상, 95% 이상 중국산 마늘로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산이 요번에 좋은 자리매김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많이 적극적으로 뭐 AT뿐만 아니라 여러 루트를 통해서 협조를 받고 함께 적극적으로 지금 뭐 공격적으로 지금 했던 와중이었었습니다. 그런데 요 새롭게 일단 수매가 된 깐마늘 가격들이 요번에 뭐 적게는 2배에서 거의 2.5배 이상 가격들이 상승하는 것들의 문제로 인해서 실제로는 가격 경쟁력이 상당히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아쉽게도 한동안은 뭐 재고였지만 한국산 깐마늘 갖고 많은 분들이 갖고 들어와서 미주 동부 서부 쪽에 많이 진열 판매를 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요번 새로운 이제 마늘 생산된 것들은 거의 갖고 들어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뭐 간단히 가격적인 문제가 너무 많이 높아졌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들은 혹시 정부 자체에서도 물론 농민들의 보호 차원에서 수매 가격을 많이 높이는 것도 물론 이유가 있었겠지만 그럼으로써 또 수출에 됐던 수출이 막히는 또 문제가 또 이렇게 또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중국산 깐마늘 품질보다는 확연히 한국산 깐마늘이 품질이 좋습니다. 물론 그 보관성 문제도 지금 상당히 대두가 되어 있는데 우리 기술로는 분명히 그것들은 금방 뛰어넘을 것 같고요. 근데 가격적인 문제는 다른 차원의 문제로 좀 그거는 정부 쪽에 가격 수매하는 거와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혹시 이 차원에서 한국산 마늘 수출하는 거에 대해서 지원이라든가 또는 다른 차원의 좀 협력을 받을 수 있는지 질문 드립니다. 예, 그 부분은 이제 제가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이제 사실은 그 관세, 그 중국에 대한 보복 관세의 가장 큰 수혜를 본 품목이 마늘이고요. 아까 그 리브라더스에서도 이제 말씀해 주셨는데 어떤 그 관세 이득에 대해서 마늘 말고는 이제 조금 좀 뭐 또 다른 유망 품목이 없겠느냐 하는 이제 그런 부분도 말씀 주셨는데 그거는 저희가 한번 또 중국산 대비 비교 우위 품목을 계속 한번 발굴해 나가서 그건 또 알려드리는 것으로 일단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늘 그 부분은 상당히 어려운 부분 같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농산물이라는 게 특히 신선 농산물이라는 것들이 그 풍흉에 따른 가격 등락 그 숙제를 해결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고 또 수출에서 또 좀 수출이 어떤 신규 품목이 어떤 시장에 들어왔을 때 그게 좀 지속적으로 하려면 지속성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마늘이 지금 딱 걸리는 지금 케이스거든요. 굉장히 좀 어려운 숙제고 난제를 좀 질문을 주셨는데 이 부분은 저희가 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마늘 수출이 지금 시작이 어떤 국내 생산 부분과 연계돼 가지고 약간 좀 뭐랄까 그 체계화가 좀 덜 된 상태에서 출발이 되지 않았나라는 부분을 좀 생각을 해보고요. 어쨌든 간에 지금 상반기까지 작년 말부터 해가지고 많은 한국산 마늘이 들어와서 소비자들에게 이제 선보여서 좋은 인식을 가진 건 사실이라고 보고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뭐랄까 그 마늘 수출 조직이라든지 수출에 대한 체계를 다시 한번 정비를 해보는 계기로 삼고, 그 다음에 이제 가격 부분은 아마 현실적인 한계는 있겠습니다만은 어떤 요거를 저희가 이제 본사에 건의를 해가지고 마늘을 대미 수출 유망 품목으로 좀 선정을 해서 추가적인 인센티브를 좀 지원받는다든지 아니면은 그 미래클 품목으로 지속적으로 선정을 해가지고 기타 어떤 좀 가격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발굴하든지 그런 부분을 좀 끊임없이 찾아가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런 뭐 무엇보다도 이렇게 주신 의견들은 이 조금 그 본사에 잘 하고 본사하고 본부에 잘 전달될 수 있도록 아까 이제 버선 말씀도 하셨는데 이런 품질 관리라든지 이제 이런 부분들이 주시면은 잘 정리를 해가지고 뭐 또 지사의 존재 이유가 또 현장의 목소리를 본사 본부에다 이렇게 잘 전달하는 것이니까요. 그렇게 해서 잘 전달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두루뭉술하게 답변을 드려서 죄송한데 그 구체적인 것은 좀 뭐 메일이라든지 그런 걸 통해 가지고 다시 한번 아이디어 구하고 회신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저기 시간 관계상 한 분 정도 더 질의 받고요. 나머지 그 어체분들이 또 질의하고 싶으신 것들은 저희한테 이메일이나 전화를 주시면 따로 저희가 정리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한 분 정도 더 질의 받겠습니다. 네, 고래패 김충곤입니다. 이번 우리 신본부장님 설문조사해가지고 발표하신 거 보니까 굉장히 심도 있게 조사가 됐던 것 같고요. 그 내용이 굉장히 심도가 있어서 참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JMB 풋 컨설팅 JD 대표님께 질의를 해도 될까요? 지난번 아까 그 자료 중에 그 치자 색소가 예. 금지된 거라고 돼 있는데 그러면은 치자를 제품으로 한 단무지라든가 이런 게 전체적으로 못 들어온다는 얘기인가요? 그렇죠. 그게 이제 색소로 쓰이면 예, 그게 이제 영문으로 뭐 갈덴이나 이렇게 돼 있는데 그게 사실은 이제 그것 때문에 임포트 언롯에 올라가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 제품은 그러니까 그 색소는 쓰시면 안 됩니다. 근데 그 치자라는 그 천연 색소 아닌가요? 그게 사실은 천연 색소라 뭐 한국이나 그게 이제 사용을 하고 있는데 안 그래도 이게 한국에는 오랫동안 사용돼 있지만 미국에 이제 어프로브드 칼라로 등록이 되려면 이 페티션을 제출을 해야 돼요. 그래서 독성이 없는 거를 사이언티픽 데이터를 이제 제출해서 인정을 받아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그거를 보통은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그거를 뭐 칼라 제조하는 회사나 이런 큰 대기업들이 그거를 자료를 준비해서 제출하는데 한국은 뭐 그런 업체들이 다 분산돼 있고 거기에 따로 뭐 비용을 투자를 하지 않기 때문에 사실 그런 과학적인 데이터가 아직 FDA는 그런 게 이제 별도로 제출이 되지 않아서 공식적으로는 아직 그게 이제 금지된 색소로 쓰이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그게 물론 뭐 이제 저도 리서치를 해보면 뭐 독성이 있다는 또 그런 논문도 있긴 한데 그런 거는 사실 한국에서 뭐 유관기관 뭐 식품 관련된 유관기관에서 그런 논문들이나 그런 걸 준비를 해서 미국 쪽에 좀 그거를 허용 색소로 하는 거를 제가 몇 번 건의를 드렸는데 아직까지는 그게 진행은 안 된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재까지는 금지된 색소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꽃감 관련해가지고 한국에서 네. 꽃감 들을 때 그 잔류농약 부분이 상당히 문제가 많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예. 예. 그 관련해가지고 이거는 JMB 컨설팅에 여쭤보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AT에다가 제가 좀 건의를 한다 그러면 한국에 있는 많은 그 생산 농가들이 사실 잔류농약 검사를 안 하고 물건을 보내가지고 여기 들어와서 FDA에서 그 농약 문제 때문에 통관이 안 되는 경우들이 가끔 발생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수출하기 전에 지원 사업으로 해서 그 해당되는 산지나 농가들에서 요청을 한다면 잔류농약 부분을 검사를 해서 그 제품이 미국 시장으로 나가는데 문제가 없을지 그런 부분들을 아마 해줄 수 있는 지원 프로그램을 하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 말씀 감사합니다. 그 잔류농약 검사비 지원 사업은 있는데 이제 그게 의무사항은 아니어가지고 모든 품목이 다 해야 되는 부분은 아닌데 이런 품목에 대한 그 바이어의 그런 요구사항 부분을 본사에 전달을 해가지고 많은 품목들이 이제 그 잔류농약 검사비 지원 사업을 이용해가지고 안전성 관리에 좀 더 철저히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본사에 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끝으로 서해동 농무원님께서 맺은 말씀을 해주시고 오늘 웨비나는 마치겠습니다. 오늘 웨비나라는 다소 낯선 형식으로 이 토론과 발표 또 Q&A를 진행했는데 저는 오늘 웨비나를 통해서 우리 농식품 수출의 최일선 현장에 계시는 분들의 얘기를 듣고 아주 좋은 말씀을 많이 들은 것 같습니다. 오늘 그 토의 중에 또 질의 중에 주셨던 말씀은 저도 정리를 해서 AT하고 같이 본부에 건의할 부분은 건의하고 앞으로도 계속 관심을 가지고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 주제 발표를 해주신 우리 JMB 컨설팅 제이리 대표님 또 우리 심화석 AT 미주 본부장님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요. 이번에 이렇게 웨비나 형태로 해보니까 미국이라는 나라가 굉장히 크고 하지만 어쩌면 이렇게 그 웨비나 형태로 하는 것이 보다 더 효율적일 수도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지금 굉장히 새벽 이런 시간인데 한국에서도 참석하신 분들이 계신다고 하는데 감사를 드리고 앞으로도 더 열심히 우리 농식품 수출을 위해서 함께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 이 자리에는 뉴욕 총영사관에서도 참여하신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또 저희 대사관의 관세관, 김우철 관세관님도 참석하셨고요. 앞으로 우리 한국 농식품 수출을 위해서 저희가 같이 합심을 해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노력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